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제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시장이었어요. 정말 가는 놈만 갔었고 그게 어떤 종목인지는 대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한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 코스피는 0.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전장에는 조금은 크게 빠졌지만 다행히도 낙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1%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의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왔고요. 물론 어제는 골고루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이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그 외 반도체에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고, 사실 코스피 상위 종목은 포스코 그룹주를 제외하면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어요. 큰 변동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번에는 에코프로의 그룹주가 다시 한번 정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엔터기업도 9%, 7%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외국인의 1조 원이 넘는 생각보다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최근 들어 수급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6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와 함께 지금 5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수급을 보면 조금 전에 코스피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1조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 대부분이 포스코홀딩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한번 에코프로를 떠올려 볼 수가 있고, 때문에 너무 수급을 의식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이쪽은 코스닥 상위 종목이고 오늘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삼성전자, HD 현대인프라코어,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각각 순매수했고 에코프로가 독보적이네요. 그리고 기관은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주로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0.2%의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도 0.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0.5%의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더 흐름이 좋았었고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조금은 쉬어갔었죠. 그래도 지금 추세가 깨졌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여전히 흐름은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니케이 지수는 0.3%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1.3%의 오랜만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1.9%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중앙권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오늘 새롭게 나왔었고 그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흐름을 전반적으로 요약해보면 개인적으로 오늘도 2차전지의 날이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상승하지 않는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어제는 포스코 그룹주의 급등이 나왔었다면 오늘 오전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은 약세로 돌아서자마자 다시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11% 급등과 함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정말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모든 2차전지 관련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처럼 포스코 그룹주, 그 흐름이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 이렇게 이어졌죠. 그리고 광물 쪽, 리튬이라든지 니켈, 알미늄, 지금의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이 세 개 업종으로 수급이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있었다면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있고, 그리고 광물 쪽, 특히 리튬과 니켈 쪽도 잊을만 하면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해도 특히 음극지라든지 또 동박 기업들, 추가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대에 있는 배터리 셀 기업들, 이쪽은 조금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수급은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만큼 내가 2차전지 관련주를 공략한다고 해도 이 업종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지만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만큼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여유를 갖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2차전지 내에서 이 업종들만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중국 증시가 모처럼 반등이 나고 있잖아요.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자, 그렇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오늘만 2% 급등이 나왔고 3개월 내 최고치라는 조금은 찝찝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또 최근에 오펙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조금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플레이션에 한몫을 했었고,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진 것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하반기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다시 조금은 뛸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국제 유가가 86달러까지 올해 말에는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68달러, 60달러 중반까지도 떨어졌었고, 지금은 또 80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하반기에 조금은 자극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가 좋을 때는 국제 유가에 반등이 있었고요.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때는 국제 유가에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입해서 본다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그에 따라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국내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전제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은 양면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후자 쪽으로, 오히려 국제유가가 조금 뛴다고 해도 중국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그런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건설기계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HD 현대인프라코어, 이 종목이 오늘 강한 상승이 있었고,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일단 이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 쪽과 연결지어 볼 때는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또 모듈러 주택, 특히 이쪽을 조금은 중점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일정이 발표가 되었죠. 우크라이나 재건협력단이 1차로 8월에 현지에 파견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국토부하고 건설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죠. 때문에 일정이 다가올수록 관련주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건설기계 관련주라든지 또 모듈러 주택 쪽, 특히 건설사가 중심이 된다고 했던 만큼 이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같이 한번 일정을 두고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관련주, 지금 보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오늘만 17%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HD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8%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죠. 또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그리고 모듈러 주택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삼부토건도 있고 SY 이 종목도 대표적인 모듈러 주택 관련주죠. 그래서 일정 매매를 조금은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 전문가의 10명 중 7명이 경기 침체 확률이 50% 이하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즉 10명 중에 7명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작년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많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자동차, 기계장비, 이게 가장 첫 번째 업종으로 꼽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조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한 가지 조금은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중국과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PMI 제조업 지수를 보면 50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올 초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하반기가 되면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의 경제는 지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게 얼마나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모멘텀이 나왔던 만큼 그게 얼마나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단지 주식 관점으로 볼 때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좋을 것이고요. 높은 확률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듯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7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 모레부터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그걸 넘어서 연준에서 어떤 의견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더운 날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